오늘은 블로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 스마트 블록 키워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쯤 되면 키워드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는 검색 맞춤형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궁금해하거나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얻고자 하는 검색어를 검색을 해주는 편인데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두정동 맛집이라는 것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오늘 저의 키워드는 두정동 맛집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키워드라는 건 즉 검색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어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블로그를 쓰게 될 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스마트 블록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뷰탭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현재 스마트 블록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이 뷰탭은 뭐고 스마트 블록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블록을 이해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뷰탭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합니다. 뷰탭은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더불어서 인플루언서 등등의 창들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걸 우리가 뷰 탭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두정동 맛집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은 뷰라고 적혀 있지 않고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등등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게 되죠.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끔 만든 탭을 뷰 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블록이라는 걸 새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뷰탭은 사라진 상태고 이 스마트 블록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스마트 블록이라는 건 뭘까요? 스마트 블록은요,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실제로 네이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생성형 AI에게 물어본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블록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쪼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작된 탭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검색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들을 묶어서 블록 단위로 제공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검색어들을 선별을 해서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 천안 두정동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네이버 스마트 블록 친구가 천안 두정동 가볼 만한 곳, 천안 두정동 카페, 천안 두정동 맛집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을 선별해서 추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으신데 일단 스마트 블록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천안 두정동 가볼 만한 곳을 쳤었을 때 5월에는 천안 두정동에 있는 벚꽃 명소라든지 혹은 천안 두정동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면 12월에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가볼 만한 데이트 장소, 카페 혹은 맛집들을 더 많이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스마트 블록은 사용자들의 피드백 혹은 이용도를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 검색어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지금 두정동 맛집이라고 검색했었을 때는
자, 여기서 인기 주제 스마트 블록을 보면 반응 좋은 맛집 후기, 두정동 맛집 추천, 뭐 카페글 찐맛집 요런 것들이 지금 상단에 뜨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한테는 여기 있는 두정동 고기 맛집, 두정동 삼겹살 맛집이 오히려 앞단에 뜰 수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뭐 맛집 후기, 맛집 추천, 찐맛집 이런 키워드들이 상단에 뜨고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한 12월에 다시 검색했었을 때는 두정동 먹골 맛집 이런 것들이 상단에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초보 블로거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명한 블로거 강사님들도 항상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스마트 블록이 나오고 나서 블로그 지수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블로그 지수, 즉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블로그 지수가 조금은 무의미해졌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이제 최신 이슈나 트렌드들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블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더욱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은 블로그 지수보다는 게시글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뜻은 뭐다? 초보 블로거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이고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 아주 좋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궁금하다고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뷰탭이 완전히 사라졌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을 보면 뷰탭은 아예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뷰탭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뷰탭은 아직까지는 잔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잔류해 있냐? 인기글이라는 요 키워드로 잔류를 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두정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는 어떤 탭이 떴냐면요. 두정동 맛집 인기 주제라고 이렇게 큰 탭이 뜬 다음에 하단에 작은 벽돌 모양으로 반응 좋은 맛집 후기, 두정동 맛집 추천, 두정동 찐맛집 등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같이 추천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 탭을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블록 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인기 주제에 뜬 순서대로 저한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 좋은 맛집 후기 3개가 뜨고요. 두정동 맛집 추천 3개가 뜨고요. 인기 카페글 3개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블록 키워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두정동 맛집 찐맛집 추천으로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까 전에는 여기에 인기 주제라고 떠서 다양한 벽돌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여기는 인기글이라는 키워드만 있고 추가적으로 내려보면 다른 블록들은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제가 좀 부르기 쉽게 인기글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환으로 넘어와 보면, 자, 인기글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 인기글로 뜨기도 하고, 뷰티 인기글로 뜨기도 하고, 비즈니스 인기글로 뜨기도 하는데, 이 뷰탭은 인기글로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잔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기글이 곧 뷰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거랑 그럼 스마트 블록 키워드랑 제일 다른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스마트 블록 키워드의 장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보 블로거들한테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블로그 지수보다 글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만 쓰고 로직에 맞게만 글을 쓰면 노출이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뷰탭, 즉 인기글 탭에서는, 인기글 키워드에서는 후발주자나 초보 블로거들이 노출을 시키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는 살짝 어렵다고 봅니다. 즉 요거는 아직까지는 고인물들이 진입하기가 쉬운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초보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노려야 되냐면, 인기글 키워드가 아니라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용어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인기글 키워드고 두 번째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인데, 인기글 키워드는 뷰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뷰탭이 인기글 키워드로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진입하기 좋은 스마트 블록 키워드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먼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켜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액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점심에 배고파지기 시작하면은 오늘 뭐 먹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려면 오늘은 뭐 쓰지?를 고민을 밥 먹듯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이 고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보에 맞춰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글감을 찾을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경험성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 다녀온 고깃집에 대해서 써봐야겠다. 혹은 오늘은 내가 저번 달에 사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수분크림에 대해서 리뷰를 해봐야겠다 라는 것처럼 내가 직접 다녀왔거나 혹은 겪어본 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험성 컨텐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정보성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정보 혹은 앞으로 곧 필요로 할 것 같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핫한 정보가 뭐냐면 벚꽃 축제 위치, 벚꽃 축제 주차, 시간,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키워드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 블로그 주제와 동일한 것 중에서도 사람들이 현재 필요로 하거나 앞으로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들을 써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슈성 컨텐츠입니다. 이슈성 컨텐츠는 방문자 수를 올리기 위한 컨텐츠인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연애 프로그램 혹은 예능 혹은 최근 유행하는 소식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가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슈성 컨텐츠를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오늘 뭐에 대해서 써볼까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뭘 쓰지를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내 블로그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테리어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예방에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를 쓴다거나 하면 사실 나중에 수익화하기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 위해서라도 내 블로그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뭐 쓰지 하는 글감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뭘 쓸지에 대해서 글감을 정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해줄 텐데요.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는 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블랙키위도 있고, 키워드 마스터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광고 도구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키워드 마스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글감의 주 키워드. 자,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검색어라고 했습니다. 글감의 주 검색어를 생각해서 검색을 해주고요. 두 번째가 총 조회량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단위를 체크를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부터 저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키워드 마스터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동일한 창이 뜨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모먼트 영상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아름다운 가게 하는 업체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글감으로 주제를 쓸 거냐면, 아름다운 가게를 다녀온 것에 대한 게시글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청주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옷 기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키워드 마스터에
글감 중에서도 글감의 주 키워드를 지금부터 검색을 해볼 건데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뭘 검색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를 가장 먼저 검색을 해보겠죠. 요게 주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가게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관련 키워드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에 맞는 관련 키워드들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가게 봉사를 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옷을 기부하고 왔는데 그러면 옷 기부, 그 다음에 기부, 수거 이런 것들 저와 지금 관련 있는 것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옷을 기부하고 왔기 때문에 옷 관련된 키워드들을 눌러줄게요. 쭉 보면서 나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는 뭐겠구나 라고 하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청주 아름다운 가게 다녀와서 요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 기부 영수증 이런 건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 관련해서 좀 눌러줄게요. 영업시간, 나눔 사업 이런 것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아름다운 가게 하나만 쳤는데도 굉장히 많은 파생 키워드들이 추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생 키워드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진행해야 될 거는 총 조회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조회량 체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키워드 마스터에 다시 들어오시면 키워드,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이 PC와 모바일 검색량을 합친 총 조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 비율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총 조회수와 비율만 보시면 되거든요. 총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이용자분들이 한 달에 검색하는 검색량을 뜻해요. 자, 한 달에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다 라는 뜻이고 아름다운 가게 영업시간을 검색하는 사람이 16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뭐냐면 총 조회수가 20, 30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20, 30단위, 10단위 키워드를 쓰게 되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하루에 한 명 들어올까 말까한 네, 상위 노출이 되어도 들어올까 말까한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단위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총 조회수가 10단위인 것들은 배제를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을 다 저의 키워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 조회량이 100단위인 친구들도 있고요. 1000단위인 친구들도 있고 만 단위인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스마트 블로깅 키워드냐 아니면 인기글 키워드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총 조회량이 100단위인 키워드들은요. 스마트 블록보다는 인기글 키워드일 확률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아까 상단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스마트 블록은 이용자 수가 많았을 때 혹은 이용자 수의 최신 니즈를 반영해서 많이 소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100단위 키워드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보다는 인기글 키워드일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100단위면 사실 만 단위보다 인기가 있는 키워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색했었을 때 인기글 키워드로 나올 확률이 커요.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회량이 300이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죠?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로 나오고요. 스마트 블록 그 인기 주제, 스마트 블록 탭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아름다운 가게 영업시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영업시간을 검색을 하시면 이것도 아래 보시면 인기글이 나오게 되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백단위, 즉 살짝 인기가 없을 법한 작은 키워드들,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들은요. 스마트 블록보다는 인기글 키워드일 확률이 크다 정도로 인식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천 단위 키워드인데, 천 단위 키워드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도 있고요. 인기글 키워드도 있어요. 골고루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키워드 마스터에 다시 들어가서 아름다운 가게 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 같은 경우에는 5,800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검색을 해보면 지금 아름다운 가게 기부는 인기 주제가 뜨고 스마트 블록 키워드인 걸로 보여지죠. 하나 더 해볼게요. 아름다운 가게 옷 기부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옷 기부는 검색 조회량이 만회였고요. 이것 또한 보시다시피 인기 주제가 뜨는 걸로 보아서 요거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 단위 키워드는 스마트 블록이나 인기글 키워드가 골고루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 단위 키워드는 거의 대다수 스마트 블록 키워드일 확률이 정말 큽니다. 그냥 다 스마트 블록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내가 총 조회량이 10,00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이 키워드는 무조건 스마트 블록 키워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노리는 게 후발주자가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만 단위 키워드인 거 제가 다 골라서 쓰면 노출이 되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는 레벨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놓인 우리의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만 단위 키워드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라 할지라도 사실 노출이 잘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출이 그래도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경쟁력 있는 걸 하려면 우리가 이 SEO 블로그죠. 이 초보 블로그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 단위보다는 천 단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천 단위 키워드를 노려보시면서 차차 나의 것으로 쌓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SEO 블로그의 입장에서 총 조회량은 항상 1,000에서 3,000 정도를 많이 노리는 편입니다. 제 블로그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거나 혹은 제가 다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1,000에서 3,000 정도 좀 보수적으로 조회량을 잡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초반에 진행하실 때에는 1,000에서 3,000 정도로 잡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헷갈려들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을 거면 그냥 애초에 100단위 키워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질문을 주세요. 근데 100단위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아니라 인기글 키워드의 확률이 크다. 인기글 키워드는 무슨 키워드다? 뷰탭 키워드, 예전에 뷰탭 키워드랑 비슷한 거고, 이 인기글 키워드는 블로그 지수가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100단위 키워드를 노리는 게 지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황금 키워드를 찾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월 총 조회량이 1,000에서 3,000 사이인 것이 그래도 진입하기는 제일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르셔야 되는 게 비율이 두 자릿수 이내, 즉 두 자릿수 이내라는 건 뭐냐면은 0부터 있거든요. 0부터 그래도 저는 한 30, 40까지 되는 친구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는 해요. 비율도 한번 봐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총 조회수 옆에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율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비율은 다른 말로 하면 즉 경쟁률을 뜻해요. 여러분 22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게 쉽나요? 아니면 지금 5대1의 경쟁률을 뚫는 게 쉽나요? 당연히 5대1의 경쟁률을 뚫는 게 쉽겠죠. 비율은 사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율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작은 숫자들을 노리시는 게 좋기는 하나, 종종 이렇게 숫자가 높은 친구들도 있는데 두 자릿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73대 1?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의 공식을 세웠어요. 40까지는
좀 봐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비율 같은 경우에는 0단위에서 30에서 40 정도, 두 자릿수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오케이를 하고 그 키워드를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1000단위 키워드를 보수적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100단위 키워드는 다 우선 삭제를 해줘야겠죠. 이 친구들은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친구들 94,000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1000단위인데 11,000도 저는 어느 정도 1000단위에 해당이 된다고 물론 만단위긴 합니다만 그래도 11,000은 제가 제 블로그에서는 좀 비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옷 기부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한번 시장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회량은 5,800, 11,080이고요. 비율은 5랑 0입니다. 저는 이 서브 블로그가 게시글이 벌써 거의 4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만 단위 초반도 좀 노려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회량이 1000에서 3000인 것부터 우선은 추천은 드릴게요. 근데 내가 지금 블로그를 한 지 좀 됐다.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잡혀 있다. 로직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1000단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서치를 해봐야 돼요. 어떤 서치를 해보냐? 시장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쭉 찾았던 위 법칙에 따라서 법칙이 뭐였죠? 총 조회량이 1000단위이고 비율이 뭐 10에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인 친구들 이런 키워드를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네 가지에 따라서 시장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기 주제 스마트 블록 3위 이내 콘텐츠를 분석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아름다운 가게 기부 요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를 네이버에 들어오셔서요. 검색을 해줍니다.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스마트 블록 친구가 나오죠. 아름다운 가게 기부 인기 주제. 이 인기 주제 탭이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다 나오실 거예요. 인기 주제 탭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봐주는 겁니다. 무엇을 봐주냐? 상단에 있는 상위 노출된 세 개의 콘텐츠들을 봐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가 먼저 뜨게 되었죠. 이 스마트 블록이 아름다운 가게 기부가 궁금해? 그러면 너 물품 기부도 궁금하겠구나. 옷 기부 방법도 궁금하겠구나. 기부 금액도 궁금하겠구나. 이렇게 똑똑하게 이 친구가 추가적인 키워드들을 더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단부터 지금 상위 노출된 친구들의 글을 한 번씩 봐주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봐주셔야 될 때 요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컨텐츠를 분석하실 때 첫째, 상위 노출된 3위 이내 컨텐츠 중에 인플루언서가 몇 명이나 있느냐를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최신 발행된 게시글이 있느냐 요것도 봐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어떤 내용으로 글 쓴 게 노출이 되고 있냐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인플루언서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 블록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인플루언서 탭이 따로 생길 만큼 인플루언서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인플루언서가 지금은 최저가 블로그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경쟁력이 많이 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 블록을 키워드를 보실 때에는 상단 세 가지 게시글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인플루언서는 저희 새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는 있지만 바로 계란으로 한 번만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로 바위가 깨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최대한 없는 키워드를 노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먼저 봐볼까요? 세 가지 중에 인플루언서 있나요? 없죠? 두 번째 봅시다. 옷 기부 방법 한번 볼게요. 인플루언서 있나요? 없습니다. 되게 좋은 키워드네요. 위에 쭉 한번 다시 올려서
이 인기 주제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글 한번 보면 요것도 지금 상단 3개가 인플루언서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기 주제에 다른 탭들을 같이 방문을 해주시면서 인플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나보다 좀 잘 나가고 나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친구를 우리가 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날짜 확인하기인데요. 네이버는 최신성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쓴 게시글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게시글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천안 두정동에 있는 족발 맛집에 방문을 했다고 써봅시다, 글을. 근데 그 2년 전 게시글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어제 방문한 게시글이 더 정확할까요? 주차 공간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메뉴의 가격도 500원, 1000원씩 매년 오르는 마당에 가장 최근 게시글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전에 쓴 글보다 오늘 글 쓴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인기 주제 중에서도 최근 글 쓴 게 있냐 혹은 옛날에 쓴 글이 있냐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키워드 보니까요. 작년 5월에 쓴 게시글이 있죠. 이거는 한번 내가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옷 기부 방법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게시글이 지금 상단에 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헌옷 기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인플루언서 분도 계시지만 상단에 있는 두 분 다 모두 작년 게시글이죠. 이 경우에도 제가 좋은 키워드로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짜도 확인을 해주는데 자, 제가 요렇게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인플루언서가 있냐,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래된 게시글이냐로 봤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내가 지금 작성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물품 기부, 옷 기부 방법, 기부 금액, 기부 방문, 영수증, 헌옷 기부, 기부금, 가방 기부 이런 것들 지금 다 제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서 아름다운 가게 가방 기부, 택배 기부, 장난감 기부, 책 기부 이건 지금 다 제가 쓸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도 기부하지 않았고요. 장난감도 기부 안 했고요. 택배, 신발, 가방 다 기부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물품 기부, 옷 기부 방법, 그 다음에 인기글, 노려야 될까 안 노려야 될까? 인기글은 노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 금액, 그 다음에 방문, 헌옷 기부,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옷 기부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시글이 많고 인플루언서가 없는 키워드를 골라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물품 기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게시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옷 기부 방법은 2024년 게시글이 2개나 있죠. 이거는 안 써줄게요. 그리고 옷 기부 방문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 게시글 2개나 있네요. 좋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한번 볼게요. 영수증은 지금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죠. 요거는 살짝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 영수증. 이거는 지금 2022년도, 2020년도 게시글이 상단에 2개가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옷기부. 요거는 지금 다 최신 게시글이죠. 요거는 사용해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하기 제일 좋은 키워드는 뭐냐면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 요 탭이에요. 보시면 2022년도, 2020년도 그 다음이 인플루언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은 좀 한번 이 키워드는 한번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써볼 만한 게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옷기부, 방문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요렇게 제가 쓸만한 키워드를 최애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키워드였냐면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 키워드였고요. 이렇게 2가지로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컨텐츠의 핵심 내용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컨텐츠의 핵심 내용 분석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게시글을 쓴 것 중에
콘텐츠 핵심 내용을 분석해서 쓴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장계 관광지입니다. 장계 관광지 검색하면은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쓴 게시글이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죠. 근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여기는 맛집이 아니라 카페예요. 카페인데 제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카페면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장기 관광지 카페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카페를 키워드로 잡지 않고 맛집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맛집 키워드가 제가 지금은 상단에 있지만 이거 쓰기 전에는 여기에 그 상위 3개 안에 들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다 뷰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썼고 카페를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일관된 컨텐츠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장계 관광지 카페를 키워드로 정하지 않고 저의 메인 키워드는 장계 관광지 맛집으로 잡아서 요 게시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컨텐츠 핵심 내용이 단어는 맛집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단에 있는 콘텐츠들의 주된 내용은 카페 추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머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을 제가 지금 보니까 기부 영수증 관련된 게시글도 있고 기부 방법도 같이 해주고 기증, 뭐 연말 소득공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동일하네요. 아까 그 장계 관광지 맛집 같이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건 그대로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에 관련된 게시글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노릴 수 있는 키워드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 안에 핵심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한 거냐면 메인 키워드 하나를 선정을 한 겁니다. 뭐로 선정했다고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이라고 하는 메인 키워드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메인 키워드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인기 주제에서 메인 키워드 하나, 서브 키워드 하나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셔도 돼요. 내가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요거였죠.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이겁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 영수증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 서브 키워드로 옷 기부 방문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 하나, 서브 키워드 하나를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상단 3위의 제목 배열 단어를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에 맞게 키워드를 잡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또 지금까지 설명한 시간만큼 또 들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시글 작성을 할 때 지금 노린 이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적절히 배치하면서 SEO에 맞게 또 게시글을 써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합해서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다음 시간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잡아서 어떻게 제목을 쓰고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해야 노출이 될까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시글 작성 그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쭉 소개해드린 이 교환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교환은 저희 세불고불 블로그 정보기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가 교환을 여러분들께 따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서 받아보시면서 정보도 받아보시고 제가 칼럼도 조금씩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다 같이 새우 블로그를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잡아서 게시글 쓰는 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